학생들끼리 가르치기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 구조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교사협의회에서 임상 시험을 해본 결과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이 강의, 토론, 여러 가지 중에서 학생들끼리 가르치기 활동을 할 때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라고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한 협동학습 구조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5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셋 까고 하나 남기 구조입니다. 우선 한번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3번에 보시면 모든 대표들이 교사에게 나와서 자기 파트의 공부도 배워야 하겠지만 다른 파트의 공부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자기 파트만 공부하게 되면 결국 이 학생은 자기 파트의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 다른 파트의 내용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사에게 나와서 공부할 때에 다른 파트의 공부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서 교사와 공부할 때에 아래 6번 한번 보시면 2분, 3분에서 설명 및 줄긋기가 있죠. 그래서 교사와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중요한 부분에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밑줄을 긋는 것과 같은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6번이 아니고 5번이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학생들이 여기 3명, 5번 한번 보십시오. 3명의 학생들이 와서 한 명의 다른 모든 대표에게 공부를 할 때에 그냥 해보라 이렇게 하면, 가르치라 해보라 하면 그냥 너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5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만약에 과학이라고 치면 환경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런 식으로 3차시 내용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층, 암석, 그 다음에 화석 이런 식으로 또 사회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문화, 신라시대의 문화, 백제시대의 문화와 같이 수평적인 개념에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과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것이 좋고요. 좀 이것은 교과 내용을 보시고 학생들도 충분히 가르칠 만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평이한 것들로 구성하면 좋고요. 교과서 구성에서 주로 이제 3차시 정도 되는 것을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는 모둠 사이를 순시하면서 가르치는 학생이 내용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배우는 학생이 소홀히 한다든지 할 때에 독려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좀 더 긴장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색하고 하나 남기 구조를 할 때 또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기 할 때는 좀 더 실감나고 예를 들어서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리더십이 있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짝점검 구조와 파트너 구조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셨죠? 자, 4번 한번 보십시오. 짝점검은 1대1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때이겠죠. 자, 1대1로 가르치려면 학습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은 좀 상인 아이가 가르치고 좀 쉬운 개념은 하인 학생이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하인 학생도 그냥 공부 시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주인의식과 좀 더 어떤 공부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는 것과 재미와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트너 구조는요, 2대2로 하기 때문에 위에 1, 2,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파트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대2로 할 때 두 명 가운데 좀 학습력이 좋고 좀 적극적인 학생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소극적인 학생과 학습력이 낮은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책을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퀴즈를 낸다든지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르칠 때에 두 명의 학생이 동시에 또 가르치고 동시에 퀴즈를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는 가르치는 분량을 좀 다르게 해도 되겠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의사조정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막 싸운다고 한다면 교사가 개입해서 퀴즈는 하인 학생이 그리고 문제는 가르치는 것은 상인 학생이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상인 학생, 하인 학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금희와 기록이가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좀 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섬김이와 칭찬이가 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적절하게 학생들 2명이 있어 의논해서 역할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책을 찾아보시면서 어떠한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해야 될 때 이것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텔레폰 구조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우선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공부 내용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색하고 하나 남기 같은 데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학생들이 편안해합니다. 무작정 먼저 가르치지 말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내용을 읽어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줄을 먼저 그어라. 표시해라. 그 다음에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퀴즈를 냅니다. 이때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르칠 부분을 나누든지 아니면 한 학생이 가르치고 한 학생이 퀴즈 내고 또 한 학생은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학습 능력과 그 정도에 따라서 역할을 충분히 나누어서 한다면 집중력 있는 밀도 있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좀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아래에 있는 주소에 가셔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직소우입니다. 전문가 학습 구조. 우선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2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4가지 개념을 한번 따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난이도가 좀 쉬운 부분은 또 그게 좀 학습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런 학생들이 파트를 맡으면 되겠지요. 모둠 내에서 그러한 배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소에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역시 내용을 가르칠 때는 제가 가르칠 때 하는 그 방법 있죠. 먼저 내용을 봐라. 그 다음에 네모와 줄 긋기를 따라 해라.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학생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사는 수시로 모둠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이지 앤 스크라이브 구조입니다. 이것은 김대권 선생님이라고 서울의 선생님이십니다. 수업 하나만 바꿔보자 라는 책을 쓰셨지요.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속으로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제재에서 이러한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어떤 연산 부분 같은 경우에 2명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자, 나눗셈을 한다면 만약 이제 2 곱하기 2를 4를 쓰라 이렇게 하면 이제 5 밑에 쓰라, 그 다음에 5에서 4를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해주고, 절대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로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 되겠죠.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회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지도를 보고 그리기 뭐 이런 거 할 때, 안 보고 지도를 보고 난 다음에 외워서 그리기 이런 거 할 때, 그 만약에 불러주는 사람은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받아 그리는 사람은 안 보고인 상태에서, 자, 만약에 왼쪽 아래에 오른쪽 제일 위에 사자 모양의 방위표를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cm 정도 크기로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서두에도 말했지만요, 학생들이 가르치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가르치기 활동을 할 때 그만큼 가르친 학생 자신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토처럼 협동학습은 선생님의 수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카페를 계속 보시면 계속 자료들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